네, 안녕하세요. 이번은 이제 다섯 번째 녹화로 그 빅데이터 분석 기술, 뭐 분석 제품,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 책 저자가 이제 쓴 내용들을 제가 업데이트하고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데이터 마이닝, 음, 데이터 마이닝은 뭐 찾아내는 거죠. 의미를 찾아내는 거, 규칙을 찾아내고 패턴을 찾아내는 지식을 발견하고 그래서 뭐 통계학 분야에서의 데이터 분석, 가설 검증, 다별량 분석, 시계열 분석, 일반 선형 모형 등의 방법론에서 또 쓰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전한 올랩 온라인 분석 처리에서도 쓰이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발전한 셀프 오르가나이징 맵에서도 쓰인다. 신경망 전문가 시스템 등에서 이 데이터 마이닝을 폭넓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다 이게 이 하나하나의 용어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용어들이죠. 그래서 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좀 서치해서 구글 서치해서 다별량 분석은 변수들이 많을 때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뭔가 그 분석하는 거죠. 변수들이 많을 때 분석하는 게 이제 다별량 분석, 통계 기법 중에 하나고 시계열 분석은 이제 시간과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GLM은 일반 선형 모형은 회귀 모형, 선형 회귀 모형, 회귀라는 말은 이제 하여튼 종속 변수와 이제 독립 변수에 하여튼 어떤 변수로 인해서 뭐가 생길 때를 분석하는 건데 그거를 여러 개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일렬 뭐 리니어하게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걸 또 하려면 이게 책 한 권이죠. 책 한 권. 그다음에 요즘에 뭐 IT 뭐 이런 운영에서 올랩 기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으로 뭔가 처리하는 기술, 소프트웨어, 툴 뭐 그런 거죠. 올랩. 뭔가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빨리 보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올랩.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직화 특징 맵, 셀프 오르거나이징 피처 맵. 차원을 이제 자꾸 다- 단순화해서 알기 쉽게.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거는 어, 이해하기가 어렵죠. 고차원적인 건.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편안한 2차원이든 뭐 더 작은 차원이든 이렇게 간소화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비지도 학습 기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신경망, 인간의 이제 두뇌 구조를 모방해서 하는 머신러닝 기술이죠.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여러 가지에 이제 쓰인대. 분류하는 데도 쓰이고, 추론하는 데도 쓰이고, 예측, 시계열 분석, 회귀 분석, 군집화, 연관 규칙을 생산하는 데도 쓰이고, 요약하는 데도 쓰이고, 어떤 어, 시퀀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뭐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그런 예측하는 거에도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하고 비슷하게 텍스트 마이닝. 이거는 조금 더
큰 범위가 아니라 이제 작은 범위로 내려온 거죠. 아까는 이제 데이터에는 뭐 텍스트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글씨로 써 있는 거에서 뭔가를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하는 거죠.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이 인공지능의 어떤 한 연구 분야.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제 챗 GPT 해서 뭐 인공지능이 되게 그 단순하게 뭐 좀 범위가 이런 쪽으로 좀 특화돼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되게 방대하죠. 진짜 뭐 로봇 분야에도 쓰이고 뭐 이 언어 처리에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방대한데 그 중에 이 글자, 이 인간의 언어를 어떤 좀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학습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을 한다는 거죠. 뭐 여기에 밑에다가 굵은 글씨로 좀 해놨는데 데이터 마이닝은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하고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문서, 이메일, HTML 같은 텍스트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하는 거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하여튼 마이닝이라는 거는 수집하고 처리하고 추출하고 분석하는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하여튼 끌고 와야 돼. 사람들도 똑같죠. 사람들도 논문을 쓰려고 하면 뭔가 하여튼 서베이 서치를 막 해봐야 돼요. 그냥 맨땅에 논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행 논문도 막 찾아보고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프로블럼 싱킹 어떤 문제적인 사고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의미 있는 걸 추출해서 선행 연구로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 텍스트 마이닝도 빅데이터 분석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러니까 논문 막 서베이를 하다가 걸러내는 거죠. 아 이건 수집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관련성은 없겠구나 하고 이제 조금 가감을 하는 과정이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이죠. 추출할 때 이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이 TF-IDF라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논문에서도 가끔 나오죠. TF-IDF 기법을 쓴다. 모델링 기법을 쓴다. 뭐 엄청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논문에서 활용하는 걸 종종 봤었는데 이제 그게 단어의 빈도수로 그 가중치를 부여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많이 나온 단어에 대해서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게 TF-IDF라는 뭐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오피니언 마이닝이 많이 나오죠. 요 마이닝, 하여튼 요것도 마이닝이기 때문에 뭔가 추출하고, 수집하고, 추출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거죠. 비슷한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특징 추출, 의견 분류, 요약 및 전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구성 요소로, 지식을 추출하고, 오피니언을 추출한다. 그래서 이 도메인 지식을 추출할 때는 프로세싱, 도메인, 주요 내용, 연결, 단서, 단어를 찾아낸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관계를 추출하고 개체를 인식한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구성 요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저자. 이제 요거는 이제 구글링에서 찾은 거죠. 구글링에서 찾은 거고. 이게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해놨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요거 특징 추출, 의견 분류, 요약 및 전달을 요런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지식 추출 뭐 해서 분류하고 추출하고 뭐 필터링하고 뭐 추출하고 이런 과정. 의견을 이제 분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죠, 단어. 단어, 어떤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표현하는 단어를 막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나누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여기 써 있는 내용이 그거죠. 별점이 아주 높은 리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긍정 표현으로, 그 다음에 별점이 아주 낮은 리뷰에서 나오는 고빈도 단어를 부정 표현으로 추출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뒤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이브 베이스, 맥시멈 엔트로피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의견을 분류한다는 거죠. 나이브 베이즈라는 거는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독립적인 어떤 조건을 가정을 해서 거기서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것도 뭐 하나의 책이죠. 한 권의 책, 뭐 한 권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즈 정리, 먼저 나온 확률과 그 뒤에 나온 확률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먼저 이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최대 엔트로피 원리. 가장 적절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가 아주 최대화된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확률적으로 가장 큰 상태, 그게 가장 적절한 예측이라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이죠. 그게 최대 엔트로피 원리.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긍정과 부정을 해서 요약 리뷰를 작성을 해준다. 오피니언 마이닝이.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티 마이닝. 리얼리티 마이닝은 본질, who are you? 당신은 누군지, 나는 누군지에 대한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모바일 기기, 블루투스, 모든 거, 생체 정보, 모든 거, 이 헬스 건강 정보, 커뮤니케이션, 좋아요를 누르는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했는지 그런 활동들을 모두 다 수집해서 당신은 누군지, 나는 누군지, 이 사람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 딱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고 건강 상태는 어떻고 하여튼 본질적인 거를 찾아주는 거죠. 분석해 주는 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거죠.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막 세밀하게 분석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건 식별하고 있다는 거는 좀 두려운 일이죠. 솔직히 두려운 일. 어쨌든 이것도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마이닝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 군집하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이 군집화라는 거는 빅데이터의 분석에 아주 베이직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아주 그냥 복잡하게 다차원적으로 막 이렇게 있는 상태를
하여튼 비슷한 것끼리 자꾸 이렇게 묶고 그룹을 짓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의미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룹을 짓고 군집화를 시킨다는 거죠. 어, 그걸 영어로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네요. 클러스터링. 그래서 요런 이 군집화를 하는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개가 되겠죠. 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대표적인 것만 여기서 5개를 찾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한 건데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의 한 반은 저자가 이제 한 걸 그대로 했고 한 반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찾아서 이런 게 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넣은 자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거 5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 군집, K 평균, K means clustering, DB scan clustering, affinity propagation clustering, hierarchical clustering, spectral clustering 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K means clustering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인데 사전에 몇 개의 그룹으로 할지를 정해주는 K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 몇 개의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할당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군집 K-means 클러스터링. 그래서 하드 클러스터링의 일종이다라고 하죠. 하드 클러스터링. 하드 클러스터링은 하여튼 뭐 중심에 가까운 거는 그냥 막 할당하는 거래요.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당연한 거죠. 이 세상 모든 지식은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링은 뭐 조금 아까 무조건적으로 할당하는 것보다는 진짜 계산을 다 정확하게 해서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그 값에 근거해서 할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절차를 뭐 이제 좀 또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보면 맨 처음에는 아까 이제 개수를 몇 개의 그룹으로 할지 개수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개수를 설정을 하고 그 중심점을 일단 하나 잡는 거죠. 임의의 중심점을 하나 설정을 해서 그, 그 주변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점들을 막 할당하는 거죠. 이 점들은 다 데이터죠. 데이터. 막 할당하고 또 중심점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할당하고 또 잡고 또 할당하고 또 잡고 또 할당하고 하다 보면 아주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DB scan, density based spec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 밀도 기반 공간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밀집된 데이터 포인트를 밀집된 영역으로 그룹화하고 높은 밀도 영역과 낮은 밀도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군집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어는 밀도 기반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거기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뿐이고 하여튼 요것도 방식은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이제 밀도에 따라서 어, 클러스터를 서로 저밀도와 고밀도로 구분한다는 거죠. 음, 조금 더 볼까요? 예. Affinity Propagation, 유사도에 따라서 하는 이 군집화 원리는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표할 데이터를 선택하게 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대표하게 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원리다.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거리를 계산하고 이 responsibility 매트릭스와 availability 매트릭스를 x가 빠졌네요. 를 계산을 해서 R과 A 매트릭스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RA를 이제 구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해서 군집 클러스터링을 완성한다는 게 유사도 전파 군집화 기법이라고 나옵니다. 어렵죠. 예. 여기서 말하는 R은 RACI 매트릭스에서 responsible 책임자를 의미하는데요. 그 다음에 A는 가용성 매트리스에서 accountable 여기가 이제 책임자가 아니라 담당자 R이 담당자 A가 책임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협의 대상자 I가 정보 제공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RACI라는 이 매트릭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결과를 완료하는데 그 역할을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매트릭스를 계산해서 하는 게 이제 어피니티 프로파게이션 군집화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유사도 전파에 관련된 여기에서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거든요. 한번 뭐 구글링 해보면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ierarchical clustering, 계층적인 군집화. 이제 거리나 유사도에 기반해서 계층적으로 묶어서 군집화하는 거. 각 개체가 하나의 집단에서 시작해서 유사한 집단끼리 점진적으로 합쳐지거나 또는 점진적으로 분할을 시켜서 군집화하는 방법. 또 덴드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덴드로그램은 수치 분류법을 기반으로 해서 트리그래프와 유사도 측정 값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은 개체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계산해서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 이 스펙트럼, 이 고유값을 활용해서 차원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은 자꾸 단순화시켜서 분석하는 거죠. 인간도 그렇죠. 한
20장짜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장짜리를 요약해서 한 장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다 지금 5가지를 살펴봤지만 뭐 어쨌든 간에 조금씩 틀리지만 결국에 뭐 뭔가 거리, 뭐 밀도, 뭐 유사도, 뭐 하여튼 어떤 나름대로의 그 포인트를 찾아서 자꾸 단순화시키고 묶고 해서 분석하는 거다. 뭐 그런 거에서는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기술, 요거는 이제 의미론이죠. 의미론. 데이터의 의미를 제공해서 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 거를 다루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거죠. 웹 3.0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웹 3.0과 시멘틱 웹은 사용자가 아닌 인터넷이 이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대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문법이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라는 문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 좋은 얘기들 나온 거죠. 상호 호환성, 연계가 가능하고 뭐 분산 처리도 가능하고 추론도 가능하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아주 잘 쓰인다. 시멘틱 웹은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웹 3.0의 핵심 기술. 뭐 하여튼 좋은 말 다 써있죠. 시멘틱 웹은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측면도 있고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마이닝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프 마이닝. 그래프 구조에서 뭔가 또 뭐를 찾아내는 거? 그거를 그래프 마이닝? 그래프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뭐 여기에서 또 HITS, Hyperlink Induced Topic Search, 그 다음에 페이지 랭크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네요. HITS도 이제 그래프 마이닝의 기법이고, HITS에서는 뭐 노드의 중요도에 따라서 좋은 허브와 좋은 어서러티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게 특징이라는 거고, 페이지 랭크도 이 그래프 마이닝의 기법이라는 거죠. 기법 중에 하나. 그래서 뭔가 이 그래프 구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주는 방법. 네트워크 분석 기법.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은 노드의 중요도,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구조, 커뮤니티 탐지, 이 3가지 방법으로 한대요. 노드의 중요도 측정을 통해서 노드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수치로 표현한다는 거고, 뭐 구조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 뭐 연결 상태, 형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 예, 이 집단들을 서로 파악을 해서 서로 이제 묶는 거,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 이 데이터 마이닝 연관 규칙을 활용한 뭐 어떤 빅데이터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또 소개하는 게 이제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은 빈발 아주 많이 나오는 항목을 찾고 규칙을 생성하고 그 규칙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한대요. 그래서 빈발 항목을 찾을 때는
최소 지지도, 미니멈 서포트 기준, 어떤 최소 지지도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항목들을 찾는 거고, 연관 규칙을 찾을 때는 신뢰도를 계산해서 규칙을 찾는다. 여기서 최소 지지도라는 말이 또 좀 생소하죠. 최소 지지도, 미니멈 서포트는 뭐 최소 기준이죠. 어, 음,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맵 리듀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그 다음에 집계하고 그 다음에 도출하는 요 세 단계로 이루어져서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걸 프레임워크라고도 불리고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도 말을 하고 뭐 다양하게 쓰여지는 거. 피차이 말라이 연구에서는 피차이 말라이가 또 누군가 이게 찾아보니까 휴스턴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게 DBMS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이 나이브 베이스의 분류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했다고 하고 기존의 이제 4.5 알고리즘을 맵 리듀스 기반으로 MR E4.5, C4.5로 제한하는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제한하는.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기존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런 거를 요거를 플러스 알파해서 요런 방법을 제안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저자분이 이 피차이스 말라이라는 분한테 엄청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이분을 소개를 하네요. 어쨌든 소개할 만하니까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연구를 수행했는데 여기서 또 나이브 베이스라는 게 나오죠. 아까도 설명을 또 잠깐 드렸지만 나이브 베이스는 스팸 메일 필터, 텍스트 분류, 감정 분석 뭐 이런 데서 활용되는 기법이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나오는 베이지 정리는 토머스 베이지가 정립해서 어떤 사건이 서로 이렇게 뭐 일어날 때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을 구하는 거.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분류 기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트리도 분류 기법인데 결정 트리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예 아니오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를 통해서 나무처럼 이렇게 분기를 하는 거죠. 예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오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학습을 해나가는 방법이죠. 이 C4.5라는 거는 로스 퀼란이 이제 개발한 방법이고 결정 트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C4.5에 대해서 배운 거고 MRE C4.5는 필차이 말라이라는 분이 이제 제안한 방법이고 그 정도만 아시죠 뭐. 빅데이터와 군집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아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결국에는 클러스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룹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막 혼재된 이 점에서는 이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서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하여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자꾸 그룹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군집이 더 이상 뭐 바뀌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여기다 복사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이제 제품들 이제 살펴보는 거죠. NLTK, 오픈 NLP, 보일러 파이프, 웨카, 머하웃, 시킷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오죠. NLTK, 내추럴 랭귀지 툴킷, 자연어 툴킷,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이 돼서 자연어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와 프로그램을 모은 거, 이런 게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PHP, 파이썬 등으로 제공되는 툴킷들도 있고, 구문 분석, 의미 추론에 활용이 된다. 오픈 NLP, 이것도 자연어 처리하는 툴킷, 라이브러리이며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코드를 스스로 생성한다. 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파이프, 웹페이지에서 이제 쓰여진 텍스트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 의미 없는 부분들은 제거해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보일러 파이프가 사용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찾아낸다. 그래서 블로그나 SNS 같은 형태에서 정보 추출에 활용이 된다. 웨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사용이 간편해서 데이터 분석,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개발자가 아주 쉽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요 웨카라는 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머하웃. 이것도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는 툴, 시스템, 프레임워크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름도 어렵네요. 머하웃. 그 사이키틀런, 이것도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그래서 사이키틀런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용 자유 소프트웨어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다. 하여튼 말이 어렵네. 고수준의 인터페이스. 하여튼 편리하다는 거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5번째 녹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